안녕하십니까. 정태훈 강사입니다. 전환금융상품평가 이론 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환금융상품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이항옵션 모형의 방법론이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전환금융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전환금융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금융상품의 전환, 상환, 보유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 혹은 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금융상품은 채무상품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전환금융상품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품이 가진 융통성에 있습니다. 즉, 채무상품으로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도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전환금융상품은 전환 옵션 외에도 투자자의 조기 상환 옵션, 이를 풋이라고 합니다. 발행자의 수의 상환 옵션, 이를 콜이라고 합니다. 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 conversion right이라고 합니다. 전환 옵션의 경우에 최초의 채무상품의 형태로 보유하던 것을 이 채무상품을 지불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채무상품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전환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데 중도 상환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와 발행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각각 풋과 콜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서 이를 풋이라 하고 발행자가 투자자로부터 채무상품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금융상품의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용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금융상품에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상품의 특성이 있는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를 TF 모델 등으로 평가하며 채무상품의 특성이 없는 전환우선주는 이항옵션 모형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전환금융상품 평가는 채무상품의 특성이 있는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를 TF 모델로 평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계약상의 만기가 만기에 해당합니다. 만기가 되면 투자자는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돌려받게 되며 전환사채 계약에는 이 만기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존속기간이나 상환옵션 기간의 끝날을 만기로 간주합니다. 예로 발행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5년이 지난 시점이 만기가 됩니다. 액면 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액면 금액은 금융상품이나 증권이 발행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액면 금액은 발행사가 최종 상환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또 액면 이자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사채가 아니므로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발행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도 발행 시에 결정이 되며 뒤에 공부하게 될 전환 비율이나 전환 가격은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당 발행 금액이 우리가 사용하는 액면 금액에 해당합니다. 만기 상환금, Red Redemption입니다. 만기 상환은 그 이전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중도 상환도 되지 않았을 경우 만기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만기에 지급할 금액은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전환금융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까지는 액면 이자를 낮게 지급하고 만기까지 전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재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를 보장이자를 하는데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보장 수익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자를 만기 시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장 이자의 금액 혹은
만기 상환 금액에 대한 내용을 계약 내에 표시하는 방식은 보장 이자율을 계약에 규정해서 이 보장 이자율을 가지고 보장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만기에 원금과 보장 이자를 합한 금액이 액면 금액의 몇 %다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액면 이자율이 1%인 전환사채에 보장 이자율은 3%라고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 상환금이 액면 금액의 107.1818%라고 기술하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액면이자, 쿠폰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쿠폰이란 채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기적인 이자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액면 금액이 10,000원이고 쿠폰 이자율이 연 5%라면 투자자는 매년 500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 지급 주기는 보통 연지급, 반기지급, 분기지급 등이 있는데 분기지급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채권이 분기지급을 한다면 매 분기 125원씩 1년에 4번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가격은 전환금융상품의 전환권과 관련해서 행사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가 10,000원의 액면금액으로 발행되었는데 전환가격이 10,000원이라면 전환사채 1개를 주식 1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가격이 12,500원이라면 액면 10,000원의 전환사채는 전환가격 12,500원보다 작기 때문에 전환사채 1.25개가 있어야 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전환가격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전환비율입니다. 채무상품이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산은 액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예로 액면 금액 10,000원, 전환가격 10,000원인 경우 만 나누기 만은 1로서 전환비율은 1.0이고 전환사채 1개가 주식 1개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액면 금액 10,000원, 전환가격 12,500원인 경우 만 나누기 12,500은 0.8로서 전환비율은 0.8이 됩니다. 즉 전환사채 1개는 주식 0.8개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상환 우선주의 경우 액면 금액 대신 발행 금액을 사용해서 전환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발행 금액 나누기 전환 가격이 전환 비율이 됩니다. 전환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환 가치, conversion value 혹은 parity라고 하는데요. 전환금융 상품이 전환되었을 때의 가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기초자산 가격, 즉 주가의 전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액면 금액 10,000원,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이 12,500원인 경우를 생각합시다. 이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15,000원이면 기초자산 가격 15,000원에 전환 비율 0.8, 이는 만 나누기 12,500원으로 계산했죠. 을 곱해서 계산한 12,000원이 전환가치가 됩니다. 위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의 전환비율 0.8을 곱한 금액인 9,600원이 전환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9,600원이 채권가치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전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전환가치는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치는 전환금융상품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 보유를 통해 향후에 기대되는 원금과 이자의 현재 가치로 결정됩니다. 상환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채권가치가 채권을 보유할 때의 가치라면 상환가치는 중도 상환 시에 수령하게 될 금액입니다. 투자자의 청구 혹은 발행자의 청구에 의해 전환금융상품이 중도 상환될 수 있으며 이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중도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이 금액이 상환가치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전환금융상품 보유 기간 중
전환 상환 보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도 상환을 배제하고 단순한 상황, 즉 전환권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중도 상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고려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전환 가치가 채권 가격보다 높을 때 전환을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전환을 하지 않고 전환금융상품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 가치와 채권 가치가 만약 같다면 이는 전환도 될 수 있고 보유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전환 가치와 채권 가격의 상대적 크기가 전환 보유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채권 가치는 원리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로 결정되는데, 이에는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신용 리스크 및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TF 모델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즉 TF 모델은 주가 변동이 전환금융상품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셈입니다. 요약해서 전환 가치와 채권 가치의 비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에서 전환 가치는 전환 비율의 주가를 곱하여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전환 비율에 따라서 전환 가치가 변동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환금융상품 계약을 보면 주가 하락 시 전환 가격을 조정, 즉 전환 가격을 낮춘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이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인데, 주가 하락 시 전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전환 비율이 높아집니다. 전환 비율이 액면 금액 나누기 전환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의 사례로 액면 금액 만원, 전환 가격 12,500원인 전환금융상품이 주가가 하락해서 전환 가격이 만원이 될 경우를 가정합시다. 전환 비율은 0.8, 즉 만 나누기 12,500에서 1.0, 만 나누기 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전환 비율이 1.0으로 변경된 후 주가가 15,000원일 경우 전환 가치는 1.0 곱하기 15,000원으로 15,000원이 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주가 하락 시 전환 가격 조정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모델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전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환금융상품에는 투자자의 조기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푸시라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는 금리 변동, 회사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보유 시와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 상환이 보유 시보다 더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기 상환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행자의 수의 상환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자의 중도 상환권, 즉 수의 상환권은 콜이라고 합니다. 발행자 또한 금리 변동, 회사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 상환 시의 현금 지출액과 보유 시 미래의 현금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 상환이 계속 유지 시보다 더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기 상환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환금융상품에 포함된 전환권, 투자자 조기 상환권, 발행자 수의 상환권을 복합적으로 TF 모델에 반영해서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공정가치 평가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가치평가의 준거 기준인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시장 참여자 관점, 두 번째, 계약상 권리 의무의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 관점이라는 것은 실제의 계약 당사자 등 특정한 자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인 제3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관점에서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융자산을 계약상의 권리, 금융부채를 계약상의 의무로 보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의 내용을 연장해서 계약상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특정 금융상품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를 파악하고 우선권 및 제약 조건 등을 반영해서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 사례를 보면 계약상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치평가 방법, 예를 들어서 가치평가 교과서에 소개된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KIFRS 제1113호의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가치평가는 해당 금융상품 계약 조건에 근거해서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상품,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표준상품, 교과서에 나오는 상품의 계약 조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를 종합하면 전환권, 풋, 콜의 권리 행사는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와 발행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 대상인 금융상품 계약 조건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 간의 순위 및 제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